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1분의 편리함이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을 녹여넣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매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원인 모를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지키시는 그 습관들, 사실은 독을 키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는 안전한 데우기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데우기. 많은 분들이 반찬통이나 플라스틱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십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지름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상온에서는 괜찮지만 열을 받으면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용출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페놀A는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동합니다. 이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로 3분만 돌려도 비스페놀A 농도가 무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겨우 3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동이 독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스페놀A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럼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째, 호르몬 교란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호르몬 노출이 많은 분들일수록 갱년기 증상이 더 일찍,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비스페놀A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 또 하나의 독성 물질. 플라스틱에는 비스페놀A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탈레이트라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열을 받으면 음식으로 녹아 나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용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성분이죠. 하지만 이 물질 역시 강력한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건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독을 쌓아가는 습관입니다.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같은 양에 노출되어도 더 큰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용기는 고온에서 변형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화학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 틈으로 화학물질이 더 쉽게 빠져나옵니다. 혹시 집에 몇 년째 쓰시는 반찬통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비닐랩 씌운 채 가열하기.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닐랩을 씌운 채로 음식을 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랩을 씌워서 데우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비닐랩도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아주 얇은 플라스틱이죠. 열을 받으면 용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학물질이 녹아나옵니다. 랩이 음식에 닿으면 벌어지는 일. 특히 랩이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가열하면 최악입니다. 뜨거워진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열 때문에 랩 속 화학물질이 음식 표면에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한 실험 결과를 보면 랩을 씌워 3분간 가열한 음식에서 씌우지 않은 것보다 환경 호르몬 농도가 무려 20배 높게 나왔습니다. 20배입니다. 믿기시나요? 특히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구이, 삼겹살, 볶음밥 같은 음식을 랩 씌워서 데우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증기의 함정. 그럼 랩을 살짝 띄워서 덮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음식이 데워지면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 수증기가 랩에 닿으면 화학물질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이 다시 음식 위로 떨어집니다. 좋다고 알려진 랩 사용법, 오히려 독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도시락을 랩 씌워 데워 드셨는데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환경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의 3배가 넘었습니다. 랩 사용을 중단하신 후 3개월 만에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랩 대신 뚜껑을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음식이 마르는 건 어떻게 막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뚜껑을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이 없으시다면 접시나 종이 타올을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종이 타올은 열에 안전하고 화학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 표백하지 않은 무표백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마이너스 김치와 발효식품 데우기.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습관입니다. 바로 김치나 발효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찬 김치가 싫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좋은 균들입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의 강한 열은 이 유산균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유산균 사멸과 영양소 파괴. 유산균이 죽으면 김치는 그냥 매운 배추일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김치가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양소 파괴입니다. 김치의 풍부한 비타민C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전자레인지로 2분만 가열해도 비타민C의 70% 이상이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김치는 생김치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김치가 오히려 영양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질산염의 변화.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채소에는 원래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불균일한 가열로 일부가 아질산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이건 그냥 영양소 파괴 문제가 아닙니다. 암 위험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물론 소량이라 당장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김치를 매번 전자레인지로 데우신다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금치와 근대도 조심하세요. 김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금치, 근대, 샐러리 같은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질산염 함량이 특히 높기 때문에 재가열할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조리한 시금치나 근대는 가능하면 그날 다 드시고 남으면 냉장 보관 후 차갑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데워야 하신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우시는 게 낫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의 위험. 생선과 해산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하면 비린내가 심해지는데 이건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생선의 지방이 급격하게 산화되면서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생선은 한 번만 조리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남은 생선은 냉장 보관 후 샐러드에 넣어 차갑게 드시거나 꼭 데우려면 찜기나 오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들으시면 그럼 전자레인지는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는 안전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유리 용기 사용하기. 가장 중요한 건 용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나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유리는 열을 받아도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용 유리 용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습니다. 도자기 그릇도 좋습니다. 단 금색이나 은색 테두리가 있는 그릇은 안 됩니다.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순백자나 무늬만 있는 도자기를 쓰시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뚜껑 활용하기. 음식이 마르는 게 걱정이시라면 유리 뚜껑이나 도자기 접시로 덮으세요. 랩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뚜껑이 없으시면 무표백 키친타올을 살짝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키친타올은 수분은 막아주면서도 증기는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음식 옆에 물 한 컵을 함께 넣어서 돌리면 음식이 덜 마릅니다. 물이 수증기를 만들어서 음식의 촉촉함을 유지해 주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 전자레인지 대신 다른 방법 사용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찜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증기로 천천히 데우면 음식의 영양소도 지키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오븐이면 충분합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튀김이나 구이 종류는 전자레인지보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데우면 바삭함도 살아나고 훨씬 맛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냄비에 다시 끓이는 게 최고입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우면 원래 맛도 되살아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 데우지 않고 먹는 방법. 사실 가장 좋은 건 데우지 않고 먹는 겁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실온에 30분 정도 꺼내 두시면 차갑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이나 무침 같은 반찬은 실온이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10분만 놔두시면 유산균도 살아있고 영양소도 그대로인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5번째 해결책 마이너스 소량씩 조리하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남는 음식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을 만큼만 조리하면 재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신선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많지 않으시니까 소량 조리가 더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 호르몬에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환경 호르몬을 빨리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60대가 넘으면 이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도 시니어분들은 2배 더 오래 몸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여성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작지만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골다공증이 더 빨리 진행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더 심각합니다. 시니어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십니다. 여기에 환경 호르몬까지 더해지면 감염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험하셨겠지만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심하게 앓으셨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런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환경 호르몬 수치가 높았는데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인 후에는 감기도 훨씬 덜 걸리시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만성질환과의 상호작용.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이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환경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환경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중에는 환경 호르몬 노출이 원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들이 모두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실천하셔도 환경 호르몬 노출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고 랩 사용을 줄이고 음식을 안전하게 데우는 것.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핵심 정리.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리나 도자기를 쓰세요. 둘째, 랩을 씌운 채로 데우지 마세요. 특히 랩이 음식에 닿으면 최악입니다. 뚜껑이나 접시로 덮으세요. 셋째, 김치나 발효식품, 채소는 가능하면 데우지 마세요. 꼭 데워야 한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우세요.
넷째, 생선과 해산물도 제가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선할 때 한 번만 조리해서 드세요. 다섯째,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나 냄비를 활용하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지키셔도 환경호르몬 노출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만성질환도 잘 관리되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걸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몇 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환경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10년 넘게 고생하시던 만성 피로가 사라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피부 트러블이 깨끗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독을 넣으면 아프고 좋은 것을 넣으면 좋아집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실천하시기 힘드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 손주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임신을 준비하시는 며느리나 딸이 계시다면 꼭 전해주세요. 환경호르몬은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임신 전부터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어른보다 환경호르몬에 더 취약합니다. 키 성장, 두뇌 발달, 면역력 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주방부터 바꿔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낡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보이시죠? 특히 변색되거나 긁힌 용기들은 오늘 당장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 용기 2~3개만 장만하세요. 비싼 브랜드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처음엔 자주 쓰는 크기 위주로 몇 개만 사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비닐랩도 사용을 줄이세요. 남은 음식은 유리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하시면 랩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밀랍 랩 같은 천연 제품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양 조절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감이 오십니다. 국이나 찌개는 하루치만 끓이시고 반찬도 이틀 먹을 분량만 만드세요. 신선한 음식이 제가열한 음식보다 영양도 좋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김치는 작은 그릇에 덜어서 식탁에 놓으시고 냉장고에서 꺼낸 지 10분 후에 드세요. 그럼 차갑지도 않고 유산균도 살아있는 최고의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횟수를 줄이세요. 전자레인지를 당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쓰시던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 노출이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일주일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찜기나 냄비로 데우는 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전자레인지보다 편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음식 맛도 더 좋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습관 바꾸기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본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셨습니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한 70대 할머니 환자분은 처음에는 유리 용기가 무거워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몇 주 후에는 이제 플라스틱은 보기만 해도 싫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는데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발만 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실 때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유리 그릇에 담으세요.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냄비를 쓰세요. 김치는 그냥 실온에 10분 놔두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실천하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시고 모레는 또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실 겁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늙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들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 하나 바꾸는 것. 겨우 그것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1년 후면 병원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 형제자매분, 이웃 어르신들께 전해주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식은 실천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게 건강한 100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노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시는 것, 그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예방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